때는 늘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행복해질 것 같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 하지만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40년간 한자리에서 교편을 잡으셨던 김씨 할아버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모아온 책들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더군요. 또 30년 동안 모아온 그릇들을 기부하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다는 박씨 할머님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7가지 덜어내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물건을 덜어내고, 걱정을 덜어내고, 때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도 덜어내는, 그렇게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분명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물건 줄이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나요? 자녀들, 어릴 때 쓰던 옷가지들, 명절 때 받은 선물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그릇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지만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의 현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씨 할아버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40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모아오신 책과 옷가지들을 정리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셨답니다. 처음에는 이걸 버리면 추억도 함께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추억은 마음에 있는 거지 물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정리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깔끔한 서재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박씨 할머님은 30년간 모으신 그릇들을 정리하셨어요. 시집 올 때부터 모은 거예요. 좋은 그릇 하나라도 더 있어야 자식들 접대할 때 덜 창피하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복지관에 기부하시고 실용적인 그릇 몇 개만 남기셨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자기들이 집에 올 때 음식을 배달시키는 게 더 효도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그릇만 잔뜩 모아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씨 할아버님은 차고에 수리할 생각으로 모아둔 전자제품들을 정리하셨어요. 다 고치고 쓰면 좋겠다 싶어서 몇 년을 모았는데 결국 한 번도 손대지 못했어요. 대신 그 공간에 텃밭용 화분을 두니 매일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두 번째, 과도한 약속 줄이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체력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려고 하시다가 건강을 해치시곤 하죠. 이씨 할머님의 경우를 보면 일주일에 5번이나 되는 친목 모임을 2번으로 줄이셨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어요. 다들 바쁘다 하면서 돌아다니시는데 나만 집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줄이고 보니 이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대신 그 시간에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는데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친구들 만나느라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칠 뻔했네요. 정씨 할아버님의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가 왜 이리 길던지.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어요. 노인 대학도 가고 탁구도 치고 산악회도 나가고. 그러다 탈이 났죠. 결국 가장 좋아하는 산악회 활동만 남기셨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산에 오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등산 준비하면서 설레고 다녀와서 피곤해도 그게 다 좋더라고요. 세 번째, 불필요한 걱정 줄이기입니다. 걱정이란 게 참 묘해서 나이 들수록 더 커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하지만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박씨 할아버님의 경우는 매일 아침 주식 시세를 체크하며 은퇴 자금을 걱정하셨대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주식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빨리 빠진다라고요. 전문가와 상담 후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매일 체크하던 습관을 끊으셨답니다. 요즘은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면서 새소리를 듣는데 이게 주가보다 훨씬 즐겁네요. 강 씨 할머님은 작은 딸 걱정으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해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딸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의 걱정이 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하고 나머지는 딸을 믿기로 하셨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네 번째, 과다한 음식 섭취 줄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소화도 더디고 신진대사도 느려지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습관 그대로 드시다가 건강을 해치시곤 합니다. 장씨 할머님은 손주들 간식을 챙기시다가 본인도 건강이 나빠지셨대요. 손주들 올 때마다 과자며 과일이며 잔뜩 사다 놓고 애들 가고 나면 제가 다 먹었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다 당뇨가 왔죠.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식사 양을 조절하게 되셨는데요. 이제는 손주들 올 때만 간식을 사요. 그것도 애들 먹을 만큼만요. 반년 만에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황씨 할아버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자꾸 냉장고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심심하면 뭘 자꾸 먹게 되고 체중이 10kg나 늘었어요. 그러다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시면서 생활이 바뀌셨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배고픈 것도 잊게 돼요. 게다가 걷기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재미에 입이 심심할 틈도 없어요. 다섯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줄이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죠. 은퇴 후에는 더더욱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씨 할아버님은 매주 만나던 동창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셨어요. 매주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자꾸 험담이 되더라고요.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답니다. 산에서 만난 친구들은 늘 긍정적이에요. 힘들어도 서로 도와가며 올라가니까 정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최 씨 할머님은 아파트 부녀회 모임을 그만두셨답니다. 자식 자랑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듣다 보면 우리 애들이 못난 것 같고, 그래서 도서관 독서 모임으로 옮겼는데 이게 천지 차이네요. 책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섯 번째, 무리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은 줄어들지만 우리의 행복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죠. 현명한 소비가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한씨 할머님의 경우를 보시죠. 은퇴하고 나서도 백화점에서만 쇼핑했어요. 평생 써온 습관이라 값싼 제품은 왠지 눈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가 저렴이 화장품을 하나 사다 줬는데 이게 웬걸 비싼 것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찾아보시고 쇼핑 횟수도 줄이셨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요.
비싼 걸 사면 아껴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송 씨 할아버님은 골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처음엔 비싼 골프장만 다녔어요. 체면 때문이었죠. 그러다 퍼블릭 골프장을 알게 됐는데 이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부담 없이 라운딩할 수 있으니까 실력도 더 늘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절약한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주고 있답니다. 마지막 7번째, 과도한 미디어 노출 줄이기입니다. 요즘은 TV도 많아지고 스마트폰도 있어서 심심할 틈이 없쇼. 하지만 그만큼 진짜 삶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임씨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보고 살았어요. 뉴스에 드라마에. 리모컨이 제 친구였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남의 삶만 보고 있구나 하고요. 이제는 하루 2시간으로 TV 시청을 제한하셨답니다. 대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작은 상추 하나가 자라는 걸 보는 게 드라마 10편 보는 것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윤 씨 할머님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계셨다가 최근에 바꾸셨답니다. 처음엔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하루 종일 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손목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는 게임 대신 손뜨개질을 시작하셨답니다. 손주들 목도리도 뜨고 수세미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눠요. 게임보다 훨씬 보람있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덜어내기의 지혜. 어떠셨나요? 물건을 덜어내니 공간이 넓어졌고, 약속을 덜어내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며, 걱정을 덜어내니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과한 음식을 덜어내니 건강이 좋아졌고, 부정적인 만남을 덜어내니 일상이 밝아졌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덜어내니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미디어 노출을 덜어내니 우리 곁에 있던 소소한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보여주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채우기가 아닌 비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덜어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행복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채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낼수록 더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더 충만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황금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덜어낼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